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러한 현금 흐름이 얼마나 이 기업이 성장하는지 아닌지를 이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지표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네. 같고요. 하지만 주가는 또 심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고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좀 주가를 판단하는 이게 비싼지 싼지 적정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어떤 그 핵심 그 어떤 인사이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 예측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데, 네. 그 주가,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가를 예측하시기보다는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잘 보시면은 이런 회계나 재무 정보를 좀 잘 해석해서 보시면은 미래가 주가 나름대로 계산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익과 자산의 질과 주가는 친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하고 현금흐름이 매칭이 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주가가 장기 상승하는 순위하고 똑같습니다. 이익의 질이 좋은 기업은 주가 상승도 똑같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중국의 텐센트나 이런 좋은 기업들은 반드시 이익이 질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질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심하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이익의 질과 주가의 상승순이 같습니다. 근데 이익의 질이라고 하니까 네. 잘 와닿지가 않는데 네. 그 이익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기에 표시를 한 것처럼 네. 영업 현금흐름이나 잉여 현금흐름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이거는 다 제공을 하니까 이거를 딱딱 집어넣어서 보시면 금방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럼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게 좋은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2 사이에 나와야 됩니다. 1에서 2 사이가 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의 질인데 현금을 자산으로 나눴을 때 그 비율이 얼마 정도 유지가 되는지. 이게 명품 기업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10% 이상 유지가 돼요. 자산 대비 현금이 10% 이상. 현금성 자산이 반드시 10% 이상 됩니다. 네. 15%, 20%다 넘거든요. 반대로 기업이 나빠지는 신호가 보이는 거는 이 현금 비율이 자산 대비 현금 비율이 계속 줄어듭니다. 네. 이게 그런 신호를 당연히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장에서 말하는 PBR, 퍼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은 ROE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OE가 순자산분의 이익이잖아요. 자기자본분의 이익인데 순자산에다가 몇 배를 곱하면은 그게 이제 PBR이 되는 거고 이익에다가 몇 배를 곱하면 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격을 결정하는 근본 요소는 ROE인데 ROE를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러니까 이익이 순자산이 진짜 좋은 이익인지 좋은 자산인지 검증해서 보시면은 이것만 잘 체크하셔도 중장기적으로 내가 이 기업이 주가가 어느 정도 갈지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주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이익이 결국 수급도 있지만 그 수급도 이익이 줘야 결국 그렇죠. 붙는 거잖아요. 괜찮은 기업이네 이러면서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못 버는 기업한테 누가 주식을 사겠습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예를 들면 뭐 유튜브를 하더라도 그 유튜브의 조회수가 많아야 그 캐시플로가 많아야 뭐 그 유튜브 채널 내가 살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현금 흐름이 없는데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결국은 수렴을 하게 돼 있거든요. 현금 흐름에. 그러면 그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 거는 그 현금 전환일수라는 게 결정하는데 그게 핵심 중에 하나가 재고자산 회전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쿡이 애플이 들어와서 그렇게 좋은 기업이었지만 현금이 없었지만은 팀쿡이 들어와서 재고자산 회전율을 확 낮추면서 애플이 세계 최고의 현금이 많은 기업이 됐고 주가도 당연히 이렇게 올랐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 가격이 결정적으로 두 가지 요소에서 결정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자본 생산성이고 하나는 화폐 가치. 그러니까 통화량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급이랑 일종의 화폐 가치거든요. 제일 마지막 표로 제가 한번 통화량하고 다우존스 지수 그다음에
영국 통화량하고 그 FTSE 그 지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먼저 그 1940년, 그러니까 1989년부터 2019년 그 자료를 보시면은 통화량하고 주가 지수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주식하고 부동산의 차이는 뭐냐면은 주식은 만약에 만약에 최고 가격에 샀을 때 그 가격이 회복되는데 잘못하면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은 최고 가격에 사도 회복되는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여기 인사이트가 뭐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변동이 있긴 하지만은 통화량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 서프라임 이후 10년 동안, 그 다음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 현금 통화를 굉장히 많이 증발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주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보시면은 통화량하고 다우존스 관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수렴은 않지만 장기적으로 결국은 수렴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좋은 기업에 이건 평균적인 선을 나타내는 거니까 좋은 기업들은 훨씬 더 많이 주가를 상승하죠. 그러니까 자본 생산성이 좋으면서 통화량 관계를 또 보시면은 주가도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한국 부동산도 보시면은 최근 10년 동안 통화량 증가율이 7%거든요. 네. 집가 상승률 연봉 7% 거의 비슷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그 통화량이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크고 주가는 기업의 자본 생산성, 그러니까 수익성이 미치는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체의 자본 생산성하고 화폐량, 통화 가치가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요소가 합쳐져서 주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좋은 기업을 왜 사야 되냐면은 이건 평균적인 건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시기에 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비싸게 사면 회복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장기간으로는 수렴은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2010년에서 이 기간에 사셨으면은 네. 회복되는데 이때 샀으면 회복되는데 거의 10년 넘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 들고 있을까요? 네, 못 들고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수를 그냥 사서 갖고 있었으면 돈을 버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 이 중에서도 좋은 기업을 사게 되면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가는 거죠. 이게 비싸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핵심은 기업의 자본 생산성하고 통화량이 둘 다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거시 경제를 많이 보잖아요. 예. 거시 경제를 보면서 투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시 경제보다는 기업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 얘기를 왜 내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세계 20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가 두 사람이 있거든요. 한 분이 케인즈고 한 분이 밀턴 프리드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현대 주류 경제 정책을 다 결정하거든요. 그분의 학파의 그 배운 사람들이 이게 케인즈 학파냐 결국은 밀턴 프리드만의 통화주의자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두 사람의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케인즈가 가장 위대한 20세기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분도 대학 연기금을 한 10몇 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영국에서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네. 그 10몇 년 동안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어요. 네. 근데 투자의 비법에 대해서 케인즈한테 일반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기업을 좀 집중해서 봐라. 아, 기업을. 제가 말씀드린 세계 20세기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가 그러니까 매크로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크로로 빅픽처 큰 그림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기업이다. 내 돈을 투자하는 건 실제는 개별 기업에 투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개별 기업에 집중을 더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내 돈은 매크로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질문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몇 가지 요소, 현금 흐름이라든가 그 배수, 이익률, 이런저런 그 말씀하신 요소들로 이렇게 봤을 때 현재의 주가가
그러한 것들을 수렴해서 올라가는 거라면 정상적인 건데 그러한 수치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좋지가 않은데 주가는 높아요. 그럼 이거는 사면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기 이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주가는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내재 가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의를 할 때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한 걸 내재 가치로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개인을 따지면 소득이거든요. 소득이 예를 들면 뭐 제가 우리 뭐 미혼자가 있으면은 중개업체가 미혼자를 평가할 때 경제적으로 평가할 때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듀오나 이런 데서 사람 소개할 때 평가할 때 그 두 가지 평가하는데 하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느냐. 네. 이게 PBR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는 현금 흐름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미래 예를 들면 변호사이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이 많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경제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결혼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기업도 똑같거든요. 결국은 현금 흐름이 그 주가를 결정하는데 주가도 현금 흐름에 수렴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개인의 몸값이 미래 현금 소득에 수렴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도 결국 미래 현금 흐름이 그게 가치고 주가도 결국 수렴하고 거기서 현금 흐름 증가 속도나 이런 거에 주가가 결국은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고 현금이 없는데 이익만 있고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기업은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빠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뭐 테마주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재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보통 예. 그 소재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이벤트적인 성격들로 상승하는 주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막 또 수급도 딸리고 들어오고 예. 이러한 기업들을 이런 식으로 평가했을 때 안 좋다 하면은 우리가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오히려 그냥 안전하고 편안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 주식을 그냥 사고 파시는 분한테는 그게 이익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걸 수시로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은 기업의 현금 흐름이나 이런 재고 자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런 거 보면서 장기 투자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애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이건 무슨 표인가요? 애플의 핵심 재무 정보입니다. 네. 아까 보시면은 현금 전환횟수가 팀쿡이 들어오면서부터 마이너스였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현금 전환했어요. 네. 예. 마이너스 지금 현재는 작년 기준이 마이너스 63일이거든요. 야, 더 올라왔네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365조라고 하면 63조 정도를 이미 현금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 기업하고 게임이 안 되죠. 예를 들면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저 경쟁 기업인데 대표님은 63조를 갖고 시작하고 저는 63조를 운영해서 단데서 도달해서 시작하는 경우 게임이 저는 되겠습니다. 수익의 그 이자 수익도 생기겠지만 여기 이자 지출 비용이 생기겠네요. 네, 그러니까 수익성도 안 좋고 재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궁극적 모델은 현금 전환율을 마이너스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부동산도 갭 투자가 일종의 현금 전환율을 마이너스를 가져가는 겁니다. 네. 네, 자기 돈은 최소화하면서 은행 돈하고 그다음에 그 세입자의 전세금을 통해서 현금 전환율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남의 돈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도 한국에는 현금 전환율가 마이너스인 기업이 없어요. 네, 카카오텍 모델이 그런 모델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게 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냐면은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될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이 처음부터 현금 전환율가 마이너스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제품이 좋아해서만 현금 전환율가 좋게 되는 게 아니라 관리도 어떻게 하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렇게 당장 수치는 좋지 않더라도 예. 계속 개선되는 예. 이런 곳들을 찾아서 예. 계속 이제 지켜보고 투자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요. 그 일반 제조업 기업들 제가 그 대기업도 제가 재무 분석 자문을 하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런 재고 자산이나 현금 전환 일수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그 우리가 말처럼 쉽다면 모두가 다 저렇게 안 될 됩니다. 텐데 이건 분명히 어려운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상당한 노고, 그러니까 그 상당한 돈과 시간을 먹어야 돼요, 기업이요. 아, 처음부터는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언더아머하고 아디다스하고 나이키를 비교해 보시면 언더아머가 상당히 좋은 회사이긴 한데 나이키의 관리 수준을 따라오려면 상당히 멀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비슷하게 나이키 비슷하게 만들긴 하지만은 그 내부적으로 관리, 그 전체 관리, 그 재무 관리, 재고 관리 이런 수준이 따라오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따라 붙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 시간이 걸린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러니까 체제를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실패와 성공과 투자 비용도 필요하고 시간도 소요되고 그래서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DNA 몸에 박여야 돼요. 그러니까 네. 당장의 어떤 고통이 있지만 장기적 비전을 보고 끊임없이 그걸 추진해 나갈 수 네.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경영자가 능력도 있었고 그런 능력이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와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꼭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오너가 운영하는 기업하고 오너가 아닌 운영 기업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 오너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걸 책임지고 관리를 하죠. 근데 경영자 같은 경우 일반 그 단순 경영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관리를 잘 안 하게 되죠.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이러한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한국에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한국에 거의 없다는 건 아니고 예를 네. 들면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예를 들면 떨어진다.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데는 관리가 나름대로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을 찾아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이렇게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한국에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한국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1% 미만이에요. 1%. 예. 전 세계가 몇 개? 2만 개, 2만 개. 2만 개인데 야, 진짜 이거 저기- 보물찾기인데요. 사실 보물찾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조금 보물찾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보물찾기가 너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말씀하신 네. 조 체크만 하면 되니까. 예, 몇 가지 핵심 지표를 잘 체크를 하시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의 질이 안 맞는 기업만 골라내도 90% 정도 필터링이 되거든요. 그러면 10% 남은 기업 중에서 수익성도 보고 경제 응위도 보고 그다음에 배당 뭐 이런 것도 보고 다 보고 하시면은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건 90% 정도 걸러내면 일단 투자 원금의 이럴 확률은 확 낮춰집니다. 실제. 네. 아,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투자하기 전에 네. 이러한 요소를 아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인사이트, 네. 그것이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혹은 앞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지 예상하고 투자의 어떤 기준을 삼을 때 예, 예. 그 세 가지 그 인사이트 원칙을 적용을 해보면 되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애플 현금 증가 추세 한번 보시면은 네, 팀 쿡이 온 이후부터 이게 팍팍 늘어난 거거든요. 주가도 네. 이게 거의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익의 질하고 현금하고 주가 관계가 거의 일치를 하거든요. 제가 이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가장 주가 상승 순위도 좋고 이익의 질도 가장 좋아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구글, 그다음에 SK하이닉스, LG전자, 도시바, 소니,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순서로. 네,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를 보면은 나이키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세계 양대 검색 업체인 구글하고 바이두를 보시면 구글이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잖아요. 고르는 같은 거잖아요. 업종 내에서 예. 예, 경쟁 업체들 가운데 누가 1등이냐, 명품이냐. 예, 예. 제품뿐만 아니라 관리가 어떤 기업이 잘 되느냐를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기업을 선택할 수가 있죠. 네. 어차피 절대적으로 나이키나 삼성전자 절대로 좋은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예, 자본은 뭐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에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아, 이제 앞으로 반도체가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반도체 기업 중에 어디에 투자할까 했을 예. 때 이제 삼성,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예. 이렇게 대비해 화웨이 뭐 이런 식으로 예. 화웨이란다. 또 뭐 예. SMIC, 예. SMIC 이런 식으로 쫙 놓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제일 낫네. 그럼 삼성전자 투자하는 걸로. 예, 예를 들면 대표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삼성전자하고 SMIC하고 다른 반도체 업체 쭉 재무 정보를 딱 놓고 한 15년, 10에서 15년 딱 보시면은 그걸 한 5분 보지 마시고 5분 들게 보고. 예, 죄송한데 한 30분 저 최소 보시면은 눈에 보여요. 그 의사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진표를 5분만 보지 말고 오래 보라는 겁니다. 네. 오래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또 훈련이 되는 거겠죠. 예. 처음에 잘 안 보이다가. 네, 자꾸 보시면은 그럼 숫자가 레인지에서 관리되는 게 보여요. 네. 좋은 기업들은 예를 들면 뭐 건강 관리 잘하거나 몸 관리 잘하는 사람은 그 예를 들면 몸무게랑 그 혈압이랑 잘 관리를 하잖아요. 레인지에서 똑같아요. 기업도 그런 의식이 있는 기업만이 관리가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주가는 내재 가치, 현금 흐름이 결정하는 거고 그걸 결정하는 거는 핵심은 재고 자산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